요즘 미국 SNS에서는 코리안 스트로베리 시럽, 한국식 딸기청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범한 유리병 안에 담긴 붉은 액체 하나가 무려 9,9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한국식 전통청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열풍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한국의 대기업도 유명 요리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미국 시애틀에 사는 65세의 한국인 할머니 박정희 씨입니다. 젊은 시절 한국에서 식품연구원이었던 그녀는 이민 후 오랜 세월 가정에 묻혀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떠나고 남편은 병석에 눕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었죠. 자신이 잊혀지고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작은 습관 하나에 다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손주들을 위해 만들어 오던 과일청. 딸기, 유자, 매실을 손질하고 설탕에 절여 정성껏 숙성시키던 그 과정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손맛과 연구의 집약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청 하나가 손주들의 인스타그램을 타고 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미국 전역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이릅니다. 평범했던 유리병 속 과일청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그녀를 다시 삶의 무대로 불러냈을까요? 그리고 과일청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킨 그녀의 손에는 어떤 한국의 지혜가 담겨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65,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적어봅니다. 저는 한국 부산에서 태어나 식품연구소에서 전통 발효식품과 식재료를 연구하며 꽤 오랜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장아찌 같은 우리의 전통 발효 방식은 그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넘어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조상들의 지혜이자 정성이 깃든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세계가 너무 좋아서 매일 실험실로 출근하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새로운 맛을 찾아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30 중반이 되던 해 미국인 남편 헨리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 후 시애틀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헨리는 당시 대학원생이었고 지금은 은퇴한 공과대학 교수로 성실하게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죠. 저는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가정에 집중했고 남편의 경력을 뒷바라지하며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소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40대 후반쯤엔 한인의 주간 행사에서 김치, 김밥, 장아찌 같은 한식을 만들며 자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활기찼던 시간도 언제부턴가 조금씩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집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뉴욕에서 금융 일을 하고 있고 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쁜 도시의 일상에 치여 자주 연락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뜸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집에는 저와 헨리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 겨울 헨리가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춥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보는데 하얀 눈이 소리도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간 순간 제 안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헨리가 없다면 나는 이 낯선 땅 미국에서 어떤 사람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을까?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헨리는 회복 중이지만 그 이후로는 이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하게 되었고 저도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욕도 사라지고 식탁 앞에 앉아도 밥맛이 없고 창문을 열어도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잿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도 대화는 늘 자식 자랑, 손주 자랑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저만의 이야기는 애초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나니 제 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늙은 엄마 나이든 부인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헨리가 제 우울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우리 예전에 공유 오피스 임대 내놓았던 그 공간 있잖아. 그곳에서 요리 클래스를 다시 열어보는 건 어때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내 수업을 들으러 올까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용기를 내서 지역 커뮤니티 페이스북에 한국 전통 발효 음식 클래스 홍보글을 올렸습니다. 이름은 박정희의 집밥 실험실이었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장독, 손수 만든 장류, 매실청, 딸기청, 다양한 과일청까지 꺼내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업 첫날. 등록자는 단 한 명뿐이었지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빈 교실에 앉아있던 저는 참았던 눈물을 결국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헨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를 실망시킬까봐요. 그저 몇 명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헨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무리하지 말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저는 삶에서 또 한 걸음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독도 그대로였고 꺼내놓았던 재료들도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려 했던 용기마저 사치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남은 허전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교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중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갈게요. 소피아랑 제이슨 데리고요. 뉴욕에 사는 큰아들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집에 온다니 가슴이 덜컥 뛰었습니다. 몇 달 만에 손주들을 보게 된다는 생각에 다시 기운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소피아가 좋아하던 딸기청을 꺼내 작은 유리병에 담아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기에 걸리면 한 숟갈씩 떠먹이던 그것이었죠. 손주들이 도착하던 날 부엌에는 모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소피아가 딸기청병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예뻐요. 루비처럼 빛나네요. 저도 타 마셔도 돼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딸기청을 한 스푼 넣어주었더니 아이들이 한 모금 마시자마자 우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이슨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소피아는 유리병을 햇빛에 비추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래, 이거였지. 이 맛, 이 빛깔, 이 기억. 다음 날 아침 제이슨이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찍은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친구들이 댓글 엄청 달았어요. 코리안 스트로베리 시럽이 뭐냐고 다 물어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손주들에게 내어준 과일청이 이렇게 반응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이슨이 링크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열어보니 미국의 유명한 푸드 인플루언서가 한국의 과일청, 특히 딸기청에 대해 소개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한국에 숨겨진 보물 코리안 스트로베리 시럽. 영상에는 루비빛 딸기청을 만드는 과정과 함께 코리안 그랜마 시크릿 레시피라는 자막이 등장했고 수천 개의 댓글과 수십만 개의 조회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의 방식이 이렇게 세계인의 눈에 특별하게 보일 줄이야. 정희,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요. 헨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 과일청으로 클래스를 다시 열어보는 건 어때요? 이번엔 딱 과일청만. 간단하고 미국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헨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뭔가 다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지역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통 한국 과일청 클래스 박정희 할머니의 루비 레시피. 제목만 바꿨을 뿐 그 속엔 제 평생의 노하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탕과 과일의 비율, 유리병 소독법, 보관 온도, 숙성 기간까지 그 모든 경험이 그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루 만에 수강 신청이 15명이나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한인이 아닌 미국 현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중엔 한인 2세 요리 인플루언서 제니리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10만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업 당일 저는 새벽부터 부엌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청결하게 정리된 클래스룸, 준비된 재료들, 깨끗이 닦아놓은 유리병.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제니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직접 배우고 싶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일청은 단순한 시럽이 아닙니다. 한국에선 정성과 건강을 담은 한 병의 예술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조상들은 설탕을 이용해 과일의 생명력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도 유효하죠. 수강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과일과 설탕의 정확한 비율, 병의 소독법, 숙성의 과학을 설명할 때마다 그들은 메모를 하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특히 딸기청의 루비색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삼투압과 온도의 정밀한 계산이라는 설명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제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를 제 채널에서 소개해도 될까요? 한국의 진짜 과일청,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내가 돌아왔다. 제니리의 영상이 업로드된 지 일주일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9,900만 회를 넘긴 것입니다. 영상 속 제니는 한국 과일청의 유래부터 효능, 만들기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박정희 선생님이에요 라고 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영상 이후 코리안 스트로베리 시럽이라는 키워드가 미국의 SNS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비롯해 수많은 플랫폼에서 루비색 딸기청을 담은 유리병 사진과 영상이 쏟아졌고 대부분의 콘텐츠는 코리안 시럽, 스트로베리청, 그랜마 레시피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레시피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탕과 과일의 비율이 맞지 않아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관법을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어느 날 손녀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또 한 명의 수강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계 미국인 2세예요. 어릴 때 할머니가 유자청을 타주시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그 맛을 다시 느꼈어요. 그게 그냥 달콤한 차가 아니라 사랑이었단 걸 이제야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저 과일청을 만든 것뿐인데 그 안에 담긴 시간, 기억,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움직인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맞아요. 과일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족을 돌봐왔던 방식이었죠. 그날 밤 헨리와 뒷마당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헨리가 제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이제 당신이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있네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과일청은 단순히 병 속의 달콤한 액체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성과 철학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작은 병 하나가 지금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과일청 수업은 어느새 지역 내 명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회 30명 정원을 두고 타임을 나눠 진행해야 할 만큼 수강생이 넘쳐났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다른 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분들도 있었고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수강생은 한국계 미국인 3세인 리사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한 번도 한국어를 배운 적 없고 할머니의 고향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제가 얼마나 대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한국인은 정성의 민족이란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 따뜻한 전통을 전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전한 것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일청을 통해 저는 누군가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제니 리의 영상과 인터뷰가 화제가 되자 뉴욕에 사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소피아가 학교에서 엄마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커서 할머니처럼 요리사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식을 연구하는 요리사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한국의 전통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전해주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헨리와 함께 뒷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은 유난히도 밝게 빛났습니다. 헨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당신은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수업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헨리.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한국의 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것. 그렇게 저는 6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무기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과일청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었고 한국인의 섬세함과 정성이 담긴 문화적 대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이면 과일을 다듬고 병을 소독하고 계절의 맛을 병 속에 담아냅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설렘은 젊은 시절 실험실에 출근하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날도 오겠지요. 지금은 매주 하나씩 수업을 마친 후 기록용으로 짧은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지 못한 분들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누군가가 나는 이제 늦었어, 이 나이에 뭘 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병 속에 담긴 딸기청 한 스푼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 나눈 과일청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특별한 레시피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에게는 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